제2부 2019년 부동산 전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13 부동산 대책의 원인과 목표, 그리고 대책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왜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는지 생각해 보시죠. 일부에서 수차례 부동산 대책과 금리 인상 같은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를 살펴봤고, 정부는 결론적으로 정부의 대책이 너무 약했다. 그래서 강하게 하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왜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교훈 삼아 내 자산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원인과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은 매물 부족 상황에서 투기 수요까지 가세, 매물 부족 발생이 원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9.13 부동산 대책의 발표 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국제 경기, 특히 미국의 경기가 그동안 좋았고요. 최근 몇 년간 반도체 수출이 강세였습니다. 또한 저금리 기조, 그 다음에 그동안 부족했던 서울의 주택 공급이 물리면서 집값 상승의 압력이 발생했어요. 집값 안정을 위해 수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집값 상승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여기서 정부가 원하는 것은 집값의 안정이지 폭락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마침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정부는 고강도 대책인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목표일까요? 서울 집값이 안정이 목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 집값이 불안해지면서 경기도 일대까지, 경기도 인천까지 집값이 상승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차적인 목표는 서울 집값 안정이 목표가 됩니다. 그러면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도록 하죠. 일단은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확대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공급을 할 때는 서울급으로 만들어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잠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판교 같은 경우에도 제2의 강남을 만들겠다고 했으나 서울 수요를 막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비교적 자족도시의 면모를 갖춘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자족도시가 형성되면 생산과 소비가 동일한 도시에서 일어나니까 교통 문제 부분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에 개발할 때 보면 유난히 자족도시를 강조했어요. 근데 자족도시를 건설하게 되려면 부지도 어떤 공급을 해야 되지만은 기업이 이전을 해야 자족도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업이 이전하기 위해서는 이전할 때 어떤 매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난관이 보여질 것으로 생각되지만 정부는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이미 발표했습니다. 그래 보시면 이미 이번 3기 신도시 발표할 때는 특히 자족도시 건설이 1기 또는 2기 신도시와는 다르게 자족도시 건설이라는 것이 어떤 그 개발 구상에서 상당 부분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을 어떻게 유치하냐가 3기 신도시가 베드타운이 되는 거냐 아니면 자족도시가 되는 거냐 하는 갈림길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서울 집값이 폭락이 목표가 아니고 안정이 목표입니다. 여기서 안정이란 어떤 걸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급상승했던 부분 일부 제거 또는 완전 제거 수준이 집값 안정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대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에는 수요 억제 대책과 그 다음에 공급 대책이 있을 텐데요. 여기서는 수요 억제 대책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맞춤형 대책이라 해서 종부세 강화와 비과세 기준 강화를 들 수 있는데, 자본주의에서 수요 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나 있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돈으로 수요를 막고 공급 확대로 안정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맞춤형 대책을 여기서 했을까요? 그것은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와 제한세가 있는데 일정 금액 이상의 고가주택에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정책입니다. 특히 조정대상 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종부세 대상자는 세금을 무겁게 물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실거주만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지는 않습니다. 투기 수요, 또 다른 말로는 가수요가 가세할 때 폭발적으로 가격이 상승합니다. 다음 대책으로는 수요 억제 대책으로는 투기 수요 근절해서 신규 대출 규제와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를 볼 수 있습니다. 신규 대출 금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아 갭 투자를 하겠다는 것을 원천적으로 대출 규제로 막겠다는 의지입니다. 2주택자는 대출 금지입니다. 임대사업자 대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종부세와 양도세 회피를 위해서 임대사업자 전환을 많이 하였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상속이 많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투자 내지는 투기 수요가 발생하였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 2018년 9월 14일부터 주택임대사업자가 조정대상 지역인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분당, 하남, 광명, 세종, 대구, 수성, 대구의 수성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주택담보 인정비율, 즉 LTV가 40%로 줄어듭니다. 예를 든다면 집값이 5억 원이라면 2억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는 임대사업자를 기업대출로 분류되어 최고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결국 반토막이 나는 셈입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만약 고가주택을 구입하려 한다면 아예 대출 자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다음은 대책 중에서 공급 확대 대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수요자 보호입니다. 정부 보고서에 매물이 줄어든다고 언급해 있는데 실수요자 보호를 어떻게 할지 한번 보도록 하죠. 정부 보고서에 의하면 매물이 줄어든다고 언급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서울 수요 증가에 공급이 미치지 못한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공공부장을 통해서 무주택자 또는 신혼부부와 같은 주택 약자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주택 공급 확대, 중요한 시그널이기 때문에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30만 호 신규 공급 발표를 했고 1차 발표에서 3만 5천 가구 공급, 2차 발표에서 15만 5천 가구 공급이 발표되었고 그래서 19만 호가 발표되었습니다. 2019년 6월까지 11만 호를 발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알을 준비하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기다리는 것이 총알이 준비된 상태에서 기다리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투자 중에서 가장 어려운 투자가 총알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다리는 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보내는 시그널이 바로 시장에 먹히지는 않습니다. 큰 배 항해사가 키를 돌렸다고 해서 바로 배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방향이 바뀌게 되면 다시 되돌리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큰 배의 방향이 조금 돌아가는 모습 정도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한 달 후 정도면 확실히 모습이 보일 겁니다. 만약에 방향이 바뀌었다고 판단되면 총알을 준비하며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집을 살 때는 다른 사람도 가지고 싶어하는 사기 어려운 집을 사야 하는데 사기 어려운 집이 부동산 경기가 급락하면 저렴한 가격 또는 아주 좋을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때를 기다려야 되는데요. 그때는 대중들의 입에서 이제는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어 라는 말이 나오고 사람들의 트렌드가 집을 소유하는 게 아니고 거주하는 거야 라는 말이 일반화가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총알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기회가 오면 쏠 수 있는 총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각자의 상황에서 총알을 준비하세요. 여기서 총알은 돈 또는 돈을 빌릴 수 있는 능력도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동산에 대한 지식 또한 총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최종적인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것인데 가장 현명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간인데요. 시간의 대표적인 것은 청약 통장 만들기가 여기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약 통장은 제가 생각할 때는 시간을 저축하는 겁니다. 시간을 저축해야 가점이 많이 늘어나고 당첨 기회가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사회 경험이 적은 신혼부부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도 없고 재개발 가능성도 없고 한 빌라 같은 주택을 구매하는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무주택을 유지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 확률을 높이는 게 좋다고 봅니다. 저는 투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최소한 다른 아파트 가격이 오를 때 내 것도 올라야 부동산에 대한 가격 해치가 되는 것입니다. 내 것만 올라가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 것이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 때 이사가 어려워집니다. 즉 이사를 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3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은 초산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